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 상승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좀 상승세가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35% 코스닥 강세가 상대적으로 좀 더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은 방산주를 보겠습니다. 방산주가 좀 오래 쉬고 있어요. 더군다나 좋은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위원과 함께 방산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잠깐 제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 도리어 주가가 좀 빠지고 조정폭이 좀 커지는 모습도 나오고 이거 방산주 여기서 끝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방산주가 좀 약세를 보이는 이유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네. 첫 번째는 사실 방산보다는 최근에는 좀 테크 쪽에서 강한 시세들이 나왔던 영향들도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수급이 빼앗겼다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수급이 왜 빼앗겼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사실 방산은 제일 중요한 게 수주입니다. 조선과 마찬가지로 해서 네네. 수주를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그런 실적 방향성들, 성장에 대한 방향성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그 수주 기대감들이 많이 꺾였어요. 사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수주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네. 뭐 이라크의 전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우디의 여러 가지 지상 방산 무기 체계들 대규모로 수주하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내년에 미국 자주포 사업, 뭐 미국 그리고 이제 훈련기 사업 등등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깔려 있는데 당장 이 수주들이 올해 연말에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다. 또 연말은 다들 이제 휴가를 가는 시즌이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중동, 유럽, 미국 모두가 다 그런 상황들이어서 좀 구체적인 네. 협의 자체가 좀 지연이 되면서 수주가 나온다 하더라도 올해 연말 지나가서 내년 초에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말에 기대할 것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 주가 흐름에서는 좀 조정을 받는 모양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일단은 수급 공백, 그러니까 상대적인 매력도에서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다른 쪽 매력도가 커지다 보니까 방산이 좀 수급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수주 공백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당분간 연말까지 좀 수주가 공백일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방산보다는 다른 게 더 매력적이다 이런 게 시장에 나타난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지금 항상 제가 좀 요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방산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방산이 계속 박스권에 머무르면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상단하단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은 이제 그 실적도 물론 잘 나왔습니다만 이제 기저가 좀 워낙 높았던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실망감들이 이제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꺾여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조정받는다 하는 거는 오히려 이 매수에 대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가 이렇게 행보 구간이거나 조금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고 하면 연말이 지나면 내년에는 상황이 다를 거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도리어 기회를 안 주고 있었는데 방산주를 좀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해서 계속 방산이 한 번씩 크게 조정받는 구간들이 네네.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요인들, 또는 뭐 전쟁에 대한 휴전 요인들, 뭐 등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뭐 크게 뭐 20-30%씩 빠지는 그런 조정 구간들이 네. 있었지만은 이 방산주는 사실 굉장히 좀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섹터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워낙 명확한 섹터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빠지는 구간들이 좀 매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구간이었다라고 이제 복귀를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양연구원님 뵙자마자 제가 이제 출발 진행할 때 이제 저희가 섹터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방산이 꽤 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들어가도 됩니까?라고 물었을 때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방산주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사야 됩니까?라고 또 물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주요 업체들을 아예 각각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부터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이 조정폭이 제일 컸죠. 맞습니다. 최근 거의 하루에 10몇 %씩 빠지는 네. 날도 있었었기 때문에 조정폭이 가장 컸던 기업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실적이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실적은 사실 3분기 때 오히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었었는데 네. 조금 이제 4분기에 대한 톤들이 낮아지면서 아 진짜 연말까지는 볼 게 없겠구나라는 실망감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LIG 넥스원이라고 하는 기업이 뭐 일반 뭐 국내 사업에서 양산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은 개발 사업의 비중도 상당히 크거든요. 전체 매출에서 개발 비중이 한 20% 정도 차지를 하는데 보통 이 방산 사업에서 개발 사업이 좀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수주를 하게 되면은 조기에 개발에 대한 이제 충당금들을 쌓게 되는데 그걸 보통 네. 4분기 때 수주를 많이 받고 또 4분기 때 충당금을 많이 쌓는 부분들이 있어서 4분기 때 기대할 그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던 영향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수주의 공백과 더불어서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같이 낮아지면서 조금 이제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연간으로는 계속 이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30~40%씩 성장을 하는 그런 고성장을 계속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구간들이 네. 기회다라는 부분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4분기에는 3분기보다는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그런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중장기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꼭 집어서 우리가 그냥 내년으로 보죠. 내년도 그렇고 네. 내후년에도 그렇고 계속 연속해서 영업이익은 30~40%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분기 계절성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네. 4분기 때는 그렇게 비용을 인식을 하면서 실적이 좀 휘청거리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1분기 때는 이제 개발 사업도 종료되면서 일부 환입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런 유사한 양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4분기 그런 실망감들이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로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지금 수주상으로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곧 뭔가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이것만 좀 터져주면 숨통이 확 풀릴 것 같은데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시장에서 제일 기대를 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중동에서의 여러 가지 방공 체계들에 대한 수주들이고 저희가 그동안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제 이라크에서 천궁 사업을 수주를 했다 보니까 그 후속으로 해서 천궁에 대한 추가 수주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LSM이라고 하는 더 높은 고도의 요격 시스템들에 대한 추가 수출 기대감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 외에도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으로의 여러 파이프라인들이 네. 이제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올해 이 LIG 넥스원이 9월 달 정도에 독일 뮌헨에 또 사무소를 개소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해외에다가 사무소를 개소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이 시장에 진출을 할 거다 또는 마케팅을 할 거다라는 의지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LIG 넥스원 이퀄 중동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기타 동남아나 아니면 이제 유럽 쪽에서도 여러 기회들을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쪽이 좀 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쪽으로도 이제 길이 좀 열릴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살펴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이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적도 뭐 3분기 때는 오히려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자체 별도의 문제는 아니었었고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오션 자회사들 실적이 이제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를 하면서 연결 실적 또한 좀 영향을 받았었던 부분들이고 별도 네. 지상방산 이 방산 부문에서의 실적은 상당히 견조했고 그리고 이제 전분기 대비로 해서도 올라왔던 부분들이어서 이제 잘 되고 있다. 다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주에 대한 공백들이 있는 상황이고 올해 뭐 베트남 K9 자주포라든지 뭐 수천억 단위의 수주들은 많이 했지만은 이제 수조 단위의 또는 10조 단위의 이 대규모 수주들이 좀 없었던 부분들이 조금 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포인트들이고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우디 쪽으로의 수십 조 네. 단위의 이런 규모들에 대한 사업들이 또 움직이고 있고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서 방위사업청이나 또 이제 국방부에서도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뭐 연말 연초 이후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이 사우디에 대한 수주 흐름들을 계속 저희는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말씀하신 것들 수주가 좀 대형 수주들이 몇 조 원 단위의 좀 터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만에 또 특히 이제 사우디를 사실 제일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연초부터 해서 방위사업청장님이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님 등등 이제 국가 다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사우디의 하이레벨 고위급과 계속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고 그 템포가 좀 빨라지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머지않아서 네. 수주 기대감들을 좀 저희는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빅3 중에 이제 남은 게 현대 로템입니다. 현대 로템도 점검을 좀 하죠.
현대로템은 이제 올해 폴란드 2차 네. 수주를 사실 대규모로 수주를 했던 부분들이어서 역사상 최고의 이제 수주를 했던 부분들이고, 근데 사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내년도에 뭐 폴란드 3차 이후에도 뭐 기타 이제 이라크의 전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타 중동의 전차 사업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루마니아 전차 사업과 그리고 이제 페루 쪽으로도 뭐 장갑차와 그리고 전차에 대한 수주 기회들이 열려 있는 상황이어서 네. 내년 이후에도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이 움직이게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뭐 올해 대규모 수주를 했지만 내년에도 그 수주 흐름이 이어진다. 그리고 뭐 올해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지만은 뭐 4분기 그리고 내년 이후의 실적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네네. 선행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이제 PER 기준으로 20배 초반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사실 지금의 밸류에이션 부담도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방산주 전체로 봤을 때 하방으로 내려갈 거는 좀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방은 좀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여기서 추가 조정도 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거의 밸류에이션이 뭐 사실 좀 워낙 저희가 리레이팅이 많이 되면서 네네. 하단이 끌어져 올라왔던 상황들이고, 지금 방산의 평균적인 하단으로는 12개월 포워드로 20배 초반 또는 20배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PER을 밴드를 삼아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슨 모두 다 지금 20배 초반 또는 10배 후반까지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이제 추가적인 하방 압력보다는 오히려 이제 상방이 열리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점검한 3개 회사 중에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최선호주는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현재로서는 수주 확도와 그리고 수주 네. 규모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견고함들을 고려했을 때는 현대로템을 이제 제일 선호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 순으로도 이제 선호를 드리는데, 사실 LIG 넥스원이 이제 지금 다른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밸류에이션 좀 높은 이제 부분들이 있고 아직 수주에 대한 네. 확도나 또는 수주에 대한 규모들이 잘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어서 조금 이제 선호도는 낮춰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이제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수주가 나왔을 때 서프라이즈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베타 변동성 관점에서는 가장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다 하면은 네. LIG 넥슨까지 같이 섞어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호주라는 거는 대형 수주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위원과 함께 방산주 전반적인 투자 의견과 전략을 살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